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현재 독일 정치의 최대 난맥상은 신호등 연장 내 불협 화음입니다. 당장 연방 정부만 봐도 올라프 숄츠 총리와 녹색당 출신의 아날레나 베어복 외교부장의 노선이 천양지차입니다. 이런 대립 구도의 축소판이 니더작센의 자동차 산업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 여성은 올해 36살의 녹색당 인사 율리아 빌리 함부르크입니다. 외모만 보면 환경보호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거의 그린 탈레반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니더작센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감사의 멤버로 결정돼 아주 시끄럽습니다. 독일의 빌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짜이tung, 슈피겔 등이 일제히 율리아 빌리를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논조는 폭스바겐 니들 이제 죽었다는 식입니다. 현지 네티즌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 네티즌은 그녀의 배경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공부하기를 싫어해 대학도 1년 다니다 중퇴하는 바람에 졸업장도 없고 자전거를 유독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대론자에다 고속도로도 반대한다고 합니다. 현대교통수단도 반대하고 전원생활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고도 합니다.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뭔가 헛것을 사로잡혀 고집만 센 성격이라고 합니다. 율리아 빌리 함부르크는 니더작센 주정부에 진입한 뒤 주정부가 의결권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낙하산으로 투입됐습니다. 자동차를 거부하고 자전거를 타는 여성이 폭스바겐 감사역으로 가시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녀는 아날레나 베어복 외교부장처럼 아주 강한 반중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올라프 숄츠가 폭스바겐 CEO까지 대동하고 중공을 방문한 마당에 이제 쉽지 않게 생겼습니다. 녹색당은 중공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 공장과 딜러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리아 빌리 함부르크는 폭스바겐 공장 인근에 신장 위구르인 재교육 캠프가 있다면서 독일이 중공의 자동차 시장을 의식해 인권 탄압에 눈 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율리아 빌리 함부르크는 폭스바겐이 모빌리티와 새로운 글로벌 기후 정책 요구를 조화시키라면서 경영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궁지에 몰고 있는 폭스바겐으로서는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의 기업만 곤란한 게 아니라 독일이란 국가가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무식하고 신념만 강한 정치는 망국의 필수 요소입니다. 독일은 여러모로 망할 요소를 두루 갖췄습니다. 자동차에 반대하는 환경론자가 자동차에서 감사에 임명되는 코미디가 독일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이 나토 가입과 관련해 터키를 달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5월에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터키가 아직 승낙하지 않아 정식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테러 분자로 간주하는 쿠르드족 단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의회인 릭스닥은 테러에 연루된 단체의 결사 제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항을 헌법에 반영한 뒤 하원 의원들이 11월 16일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표결되면 발효는 2023년 1월 1일입니다.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스웨덴 보수당의 신임 총리 크리스테르손이 앙카라를 방문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단 테러 근절을 위한 스톡홀름의 약속을 환영한다면서도 더 많은 구체적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웬만하면 요즘 해외 방문을 삼가고 있는 중공의 시진핑이 연말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이용해 베이징과 리야드가 미국 패권에 쇠퇴했다는 다극화 세계의 비전을 추진하고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은 잠정적으로 12월 둘째 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짜올리제는 이와 관련해 잘 모른다고 하실 뿐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시진핑의 방문 전인 12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오페크 플러스는 지난달 200만 배럴 감산 결정에 이은 중요한 원유 생산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G7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거기에 따르는 나라에게는 오일이고 가스도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간의 관계는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8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군사협정을 맺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우디가 1973년 미국의 군사적 보호 대가로 석유 거래는 US 달러만 사용하기로 한 페트로달러의 근간을 부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우디와 미국 간의 군사협정은 1971년 닉슨이 금 본위제를 포기한 뒤 달러 패권을 떠받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오일로 달러를 지지하던 그런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사우디 러시아 간 군사협정은 석유 결제 제도 변화의 서곡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우디의 다음 스텝은 중공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우디가 거대 석유사 아람코의 지분 1%를 중공에 기꺼이 매각할 의향이 있다는 뉴스에서 드러납니다. 아람코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논리적 스텝은 아람코 원유를 유엔화로 결제하는 겁니다. US 달러를 아예 걷어차는 단계입니다.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는 존경하지만 바이든은 경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바이든은 사우디로 날아가 석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되려 하루 200만 배럴 감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중공의 쭈하이 에어쇼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공산 무기를 구매하는 큰 손으로 등장했다고 타이완 TVBS가 보도했습니다. 미제 하이마스 구매를 포기하고 이와 비슷한 성능을 지닌 중공제 A300 로켓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공은 사우디에 무인기도 판매했습니다. 사우디의 감정이 안 좋아진 미국이 미군과 무기들을 철수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자 이제는 사우디가 중공과의 군사교류에 적극적입니다. 사우디는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예멘 반군이 쏴대는 로켓을 제대로 요격하지 못하는 것을 눈뜨고 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협정을 맺은 사우디는 중공과도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공과 함께 홍해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페트로 달러를 유지하는 기둥은 3개라고들 말합니다. 첫 번째가 사우디 오일, 두 번째가 미국의 군사력, 세 번째가 거짓말이라고들 합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격변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